잘하고 싶은데 또는 잘해야 하는데 하는 것들이 그냥 막연하게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것. 근데 굳이 인식을 하자면 5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인스타나 SNS 같은 걸 보면 가끔 이제 저희가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게 현대 사회가 과잉 노력 혹은 결핍 이런 거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예 그거에 대해서 다뤄주는 게 나와서 특히 가짜 결핍에 대해서 나와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서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 코가 자신의 코가 좀 못나 보여서 많죠. 그런 사람 많죠. 네. 맞아요. 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요. 사실은 한 번쯤은 뭐 어디가 마음에 안 든다, 어디가 뭐 그렇다 이런 생각들은 뭐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한 번쯤 해보고 막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여자분이셨는데 코가 어릴 때부터 되게 좀 마음에 안 들었대요. 근데 자기 스스로도 마음에 안 들었기도 하겠지만 주변에서도 하여 너는 코만 예쁘면 다 예쁜데 코만 예쁘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코 안 그래도 되는데 자꾸 이제 코 하니까 자기도 더 난 요것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여자분이 코만 예쁘면 근데 엄마 나 고칠까? 엄마 나 수술할까? 막 이러면 항상 어머니가 야 코 고치지 않고 코 고치면 너 그거 고생이고 돈 들고 뭐하고 이제 부모님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 살만 빼. 야, 네 살 빼면 코가 배는 올라가 보인다. 그럼 사실 또 어머니도 또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코 이야기만 나오면 살 빼가 같이 연결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은 나이가 꽤 많이 들고 시일이 많이 흘렀는데도 코가 못나 보일 때면 다이어트를 하는 이제 그런 그렇게 이제 또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우리가 보통 아까 SNS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SNS를 보면서 상대적인 좀 박탈감을 사실은 느끼기도 하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느끼기도 하죠. 얘는 막 이렇게 그죠? 근데 제가 요런 예를 좀 들어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부부가 있고 B라는 부부가 있어요. 근데 A라는 부부와 B라는 부부는 똑같이 아이를 둘씩을 이제 있습니다. 둘씩 또 비슷한 연배이고 근데 또 둘은 또 맞벌이를 해요. 근데 A라는 이 부부, 이 가족은 뭐 감사하게도 이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들을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맞벌이를 하는 부부니까 아이들을 사실은 어린이집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고 막 이런 부분들이 사실 또 그쵸,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근데 이 부모님이 좀 여유가 있으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이 케어가 되는 거예요. 이 A라는 집은. 근데 B라는 집은 부모님이 지방에 살고 막 신랑 집도 막 저기 막 어디에 살고 그래서 도와주지 못해서 평소 때는 괜찮다가 이게 되게 힘들고 애가 아프고 열이 나고 이러면 자기 스케줄도 다들 있는데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이게 상대적 박탈감으로 눈에 자꾸 보이는 거예요. 자꾸 보이면서 그냥 보이고 말고 그래 이건 너의 삶이고 이건 나의 삶이다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신랑한테 니네 엄마가 막 이렇게 니네 엄마가 우리 애들 좀 봐주면 올라와서 봐주면 혹은 엄마가 나를 좀 이렇게 봐주고 아빠가 올라와서 나를 좀 케어해주면 그러면 내가 더 좀 편하게 일을 하고 할 수 있을 텐데 비난으로 또 가게 되고 그러면 또 부정적인 감정이 또 올라오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떡할까요? 답이 없는 거 아닐까요? 답이 있을까요? 혹시 최근에 상대적인 조금 박탈감이나 이런 거 있으셨나요? 제가 그런 거 잘 못 느끼고 살아요. 건강하시군요. 건강하시군요. 아니, 둔해서 잘 못 느끼고. 이건 너무 좋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나는 빽 이랬는데 빽은 없는데 얘는 있고 나는 집 이랬는데 얘는 있고 나는 없고 막 이러면 사실은 상대적 말씀하신 그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이게 결핍인가? 근데 사실 진짜 없어서 못 먹고 살아서 막 결핍이 아니잖아요. 근데 상대적인 이런 어떤 결핍들이 일어나니까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도 맞습니다. 방법은 없어요. 이게 어디 정답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은 명확하게 내가 내 스스로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받아들이는 게
말이 쉽지 되나? 네. 그죠? 말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뇌는요, 되게 신기하게 이 욕구를 욕구가 일단 조금 채워졌으면 하는데 좀 뭔가 결핍되어 있어. 예. 근데 그 욕구를 어떤 욕구인지 알아차리지 못한대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A집, B집, 너는 부모가 봐주고 나는 내가 생고생하고 그래서 상대적인 결핍, 너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어쩔 수 없다. 네, 이것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다. 네. 그런데 그러한 욕구들을 차라리 건강하게 그쵸. 네.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는 내 시간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과 나의 어떤 좋은 관계를 위해서 비난하고 싸우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긴 하지만 네. 서로 10분이라도 같이 뭐 손을 잡고 걷는다든지 왜냐면 그런 짬이 없으니까 맞벌이 하는데 손 잡고 걷는 그쵸. 게 네.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그러한 시간을 인위적으로라도 갖는다든지 해서 어떤 내가 바라는 욕구들을 다르게 건강하게 채우는 것들,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짜 결핍 부분에서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게 못 먹고 못 살아서 힘든 거랑 좀 구분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핍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덜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아까 말씀하신 인간의 뇌가 그걸 인지를 잘 못하니까 그냥 힘들고 막 감정적으로 욱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뭘로 인해서 나온 결핍이야를 인지하는 순간 좀 이렇게 워워가 되고 그런 게 아닌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감정 수업에 가장 어울리는 내용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결책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3단계부터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무엇이 나의 감정을 억누르는가에 대해서 5가지 강박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게 네네. 이제 완벽하라부터 뭐 타인을 기쁘게 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우리의 인생을 조금씩 이렇게 망가뜨리는 5가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네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 5가지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 5가지 너무 딱 들어맞는 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강박들이 있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앞에서는 PAC의 그 마음의 모양 그리고 인간관계를 할 때는 어떻게 이것이 또 발현되는가 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2장으로 넘어와서는 좀 부모자에 좀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실제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부모들에게 경험했었던 컨텐츠가 당연히 부모자도 마찬가지고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잘 되길 바래요. 그렇죠. 네. 우리 자식이 잘 되길 바래서 밥 먹고 다니냐, 삼시세끼 챙겨 먹고 다녀라, 옷은 따뜻하게 챙겨 입고 다녀라, 짧은 거 입지 마라, 긴 거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컨텐츠가 담긴 부모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데 그것이 적당하게 내가 좀 컨디션도 좋고 그리고 모든 일이 좀 그냥 수월하게 평범하게 잘 돌아갈 때는 괜찮아요. 근데 뭔가 조금 급하게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촬영을 해야 된다든지 일을 해야 되는지 늘 상시적으로 어떤 그러한 자극들에 있어서는 잘 해야 하는데 라는 것들이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와요. 네. 누구나 잘하고 싶죠. 그죠? 근데 그렇게 잘하고 싶은데 또는 잘해야 하는데 하는 것들이 그냥 막연하게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것. 근데 굳이 인식을 하자면 5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완벽해야 한다. 너는 완벽해야 오케이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힘들게 너무 하죠. 자기가 자신을 힘들게 하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이게 긍정적으로 발휘가 되게 되면 그래서 긍정적으로 발휘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걸 인식하면 인식하고 알고 있으면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꼼꼼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데드라인에 맞게 착착착 처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필요한 그 직군의 역량에 따라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휘둘리게 된다면 그런 목소리에 휘둘리게 된다면 일단은 이런 사람들은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래서 이만큼 했으면 괜찮은데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더 하는 그렇죠. 것들이 이 완벽하라의 특징이거든요. 피곤할 것 같아요. 피곤해요. 네, 네. 맞아요. 예, 피곤하죠. 그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오케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속이 풀려요. 네, 시원해요. 네. 왜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똥차 지나가면 네. 어떻게 하세요? 똥차 지나가면 박수 3번 안 쳐요. 저만 치나요? 네. 옛날에 그런 거 있었던 얘네 것 그런 거 같아요. 있죠. 네. 그리고 왜 빨간색으로 자기 이름 적나요? 안 적나요? 잘 안 적죠. 잘 안 네. 적죠. 빨간색으로 자기 이름 적는 거 좀 그냥- 잘 안 하죠. 예. 네, 그냥 그런 약간의 좀 미신 같은 거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안 하면 좋을 거, 뭐 무슨 13일의 금요일 뭐 이런 네, 것처럼 이제 그런 느낌으로 자기가 완벽하게 조금 더 그럼 내가 내 이름 걸고 하는데 이렇게 안 해? 하면서 하는 것들을 해야만 내 속이 풀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풀리고. 네. 그래서 24시간을 쓰는데 완벽하고 꼼꼼하고 이걸 더 하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더 자기 자신이 피곤하고. 피곤하고 네. 힘들게 되고 네. 병도 오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것을 인식하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메시지고, 두 번째는 타인을 기쁘게 하라라는 것도 있어요. 네. 타인을 기쁘게 하라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희한하게 다른 사람이 즐거우면 나도 즐거워. 그렇죠. 네. 네. 그게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데 그게 이제 너무 지나쳐서 자신의 삶을 갉아먹는, 그게 저도 이거 읽으면서 이 부분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공감하지 않을까 했는데, 제일 많이 드는 게 이제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가는 게, 뭐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원하는 진로를 가서 고생하는 사람들, 혹은 사회에 나와서도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옆에 사람들이 혹시 싫어할까 해서 나는 싫어도 따라간다거나, 그 거의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되는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 타인을 즐겁게 하라라는 이런 이 마음속의 이 메시지들은요, 긍정적으로 사용이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긍정적으로 사용한다는, 내가 이걸 인식하고 나한테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팀이나 어떤 조직에서 뭐 어떤 사람들이 조금 이 화합을 해야 되는데 좀 못하고 조금은 저쪽에 가 있고 하면 일로 와 같이 하자. 네. 이런 것도, 왜냐하면 눈치가 굉장히 또 탁 빨라가지고, 그쵸. 특히나 사람에 대해서는 일로 와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표정도 그래요. 이렇게 네. 고개를 끄덕이고 눈썹을 치켜 올린다라는 게 아예 전공 서적에도 있을 만큼 딱 표시가 나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강점으로 발휘되면 너무 좋으련만 이게 자기 자신은 없고 타인만 있게 되고, 그리고 야 여기서 누구가 뭐 여기서 야 오늘 어디 와, 뭐 누구 모이기로 했어, 저기서 어디 와 모이기로 했어, 여기서 약속, 그러면 자기는 막 여기저기서 너무 힘든데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필요하겠지. 네. 오죽했으면 나를 불렀나. 이러면서 정작 내 스케줄은 못 치고 타인을 이제 네. 돌본다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내가 중심이 되지 않고 타인이 중심이 되는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강해져라라는 이것은 주변에 보면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네. 힘들 것 같아 말을 안 해. 그렇죠. 있나요 혹시 주변에?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군요. 대표니까 네. 제가 힘들다는 걸 표현하는 순간 구성원들이 불안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혼자 끙끙하면서 해결하려고 해서 부단히 해서 해결하고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면 다행이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강해져야 한다는 막 세져야 된다 막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막 이런 게 아니라 막 육체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내 스스로가 내가 힘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들,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는 게 오히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괜히 말해봐야 징징대는 것 같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꼭 강해져라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말해봐야 뭐 하겠나, 뭐가 달라지겠나,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 건데 괜히 말해봐야 징징대는 것 같지, 뭐 그냥 말 안 해요. 특히 우리나라가 그런 문화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맞아요.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아파도 저희 부모님도 보면 뭐
뭐 예를 들면 뭐 작은 교통사고가 났다. 그래서 뭐 살짝 다치셨어. 자식들한테 얘기 안 하지. 걱정할까봐. 그게 자기가 엄청 세 보여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맞아요. 배려를 너무 배려하니까 네. 그런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어린 시절부터 사실은 어찌 보면 그런 내가 감정을 드러내거나 나 아파 맞아. 네, 힘들어 감정 드러내면 안 될 것처럼 뭔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딱딱하게 이 신념들이 굳어서 그래서 지금도 역시 그것이 마치 내 생존의 전략인 듯 이렇게 내가 내 속마음 다 이야기하면 뭔가 막 흔들릴 것 같고 뭔가 잘 안 될 것 같고 그죠? 막 이게 될까? 아니야 차라리 그냥 입 다무는 게 나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좋은데 이것들도 알고 적당하게 쓰고 나는 CEO의 자리에 있는데 이걸 갖다가 미주알 고주알 그냥 내 감정을 그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이 중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말을 안 해도 문제고 너무 말해도 문제인데 그쵸, 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적당하게 내가 힘들다, 아프다, 슬프다 하면 누군가에겐 그것을 배출하는 배출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라라는 그런 이제 이 메시지들도 나옵니다. 책에서는 이 열심히 하라는 영어로 하면 try hard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열심히 시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뭐든 열심히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근데 이게 얼마나 좋아요. 열심히 시도하고 도전하는 그쵸, 자세는 너무너무 좋아요. 이건 역시도 알고 내가 긍정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너무 좋은 나의 업무 스타일이나 이런 방식이 되고 어떤 나의 하나의 캐릭터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들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그런 메시지들로 몰아가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자격증을 막 10개 20개 막 이렇게 막 취득하고 그 다음 이것도 배워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배워서 뭘 이제 활용을 하고 이걸 토대로 어떤 뭐 사업을 한다 아니면 뭘 한다 이제 이렇게 좀 흘러가면 되는데 물론 내 목적 자체는 100개야 뭐 이러면은 뭐 그것도 괜찮지만 나는 언젠가는 내가 뭘 하겠어라고 하면서 그거랑 좀 다른 것도 계속 배우거나 뭘 하거나 어릴 때 대학교 때 그런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곳은 저기에 들어가는 건데 시간이 조금만 나도 불안하니까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서 오히려 본질적인 거를 놓치는 그런 경우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사람들이. 딱 그건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에너지를 열정적으로 쓰는 건 너무 좋고 근데 본질을 놓치게 되고 너무 과하게 그것을 쫓아가 버리게 되면 이제 그게 문제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책에서도 다루지만 한두 가지 과업을 먼저 끝내놓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을 또 시도하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자세, 삶의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서둘러라. 이제 요거는 아마 공감을 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 우리 엄마들은 다 공감을 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스토리냐면 이제 이런 거죠.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죠. 아직 1학년이면 혼자서 왔다 갔다는 그냥 저는 가까워서 엄마가 데려다 줍니다. 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뭐 2학년 정도만 돼도 이제 조금은 혼자서 다니죠,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띵똥하고 이제 애가 와요. 그러면 애가 띵똥하고 문을 여는 순간 빨리 들어와서 손 씻어. 손 씻는데 간식 먹어. 간식 먹으려 하는데 학습지 선생님 온다. 이제 이렇게 그 과업을 한 템포를 앞질러 가지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그것이 비단 이제 자녀들에게 빨리빨리 해라. 이제 이렇게도 발현이 되고 근데 또 아이들은 또 하니까 이제 또 하는 과정에 장난치고 하니까 이제 부모들이 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한데 그래서 재미있는 건요. 주변에 우리 어머님들 보면 과거에는 서둘러라가 없었는데 지금 아이를 키우면서 서둘러라가 폭발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있어요. 그것도 막연한 불안감에서 오는 부작용 같은데요. 네, 빨리 해야 되지. 그 다음 해야지. 왜냐면 안 하고 막 애들 막 할까봐.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원래 나한테는 없었는데 당연히 없지. 왜냐면 그때는 24시간이 온전히 4시간이었으니까.
그래서 빨리 24시간 밤 새서라도 하면 되니까 빨리빨리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사실 아이들도 케어해야 되고 또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 아버님들, 어머님들은 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게 유독 서둘러라가 폭발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둘러라는 한 템포를 막 앞지려고 해서 예를 들어 촬영 날짜가 열흘 후에 있으면 그냥 열흘 후에 있나 보다 하면 되는데 빨리 그걸 미리 막 준비하고 더 그쵸. 이제 이렇게 한 템포를 빨리 하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호흡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키죠. 너무 빨리. 이렇게. 그래서 조금 천천히 이건 호흡은 의도하고 의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템포에 맞게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그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그 5가지 감정에 대해서 강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맞습니다. 이제 5단계에서는 그 부정의 감정에서 긍정의 감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몰아내기들을 되게 다양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두 개만 일단 맛보기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요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둘러야 돼, 뭐 해야 돼 하는 그런 메시지들도 있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늘 사람이 서두를 수 있나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리고 꼼꼼하고 완벽한 거 되게 좋은데 늘 그렇게 꼼꼼하고 완벽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5가지가 다 사실은 24시간 내내 그리고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절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의 내가 예기치 못한 상황들도 발생하고 그리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집안에 뭐 누가 또 케어를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내 마음속에서 약간 비난의 마음 자기 비난의 마음 그런 것 했어야 같아요. 되는데 하지도 못하고 막 이제 이러한 마음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정면으로 도전하고 반박하고 오히려 더 내가 내 스스로 힘을 내서 이런 것들을 좀 이겨내는 내 스스로의 이 부정적인 이 메시지들, 감정들을 좀 이겨내고 반박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일단 책에서는 이직을 원하지만 좀 망설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몰아내는 것에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는 비판적 부모자의 이 메시지들을 일단 적어보건 아니면 좀 시간을 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을 해보든 간에 내 안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순간순간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가지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 잘 못 느끼는 하지만 그것이 쌓여서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알아채기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들을 알아차렸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반박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허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시간을 좀 갖는 그리고 이것들을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3단계의 방법들 행동 전략 세우기까지 3단계가 있는데 이직을 원하는데 망설이는 사례에서는요 1단계 알아차려야 되는데 혹시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이직이 아니라 창업을 준비하면서 창업을 할 때 해도 되나 안 되나 걱정을 하다가 단순해서 그냥 지르는. 그게 너무 건강하신 것 같아요. 차라리 단순해서 이제 이거는 우리 대표님의 또 말씀이시지만 어쨌든 지르자라고 이제 딱 가게 되면 또 이렇게 뭔가 일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 그 사이에는 막 여러 가지 고민하고 현실적인 거 고민하고 현실 되겠나 안 되겠나 네가 하긴 뭘 하나 혼자서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내가 혼자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회사 생활을 8년 정도 만 8년 하고 이제 저도 또 나와서 제 업을 또 하고 있는데 이직을 생각할 때면 이제 늘 고민을 하죠. 앉아서 내 육신은 여기에 있지만 이 영혼은 이직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 고민들을 하는데요. 언제까지 이 회사에 일단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금 예를 들어 만 7년차 8년차면 일단 한 번은 뭐 대리 말 아니면 과장급으로 가든 아니면 대리급으로 가든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한편에 있고 어떻게 하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점수 있어? 점수 있어? 너 이력 돼? 너 지금 준비해 놓은 게 있니? 하는 마음도 또 한편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직을 하게 되면 그런 면접을 봐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점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일을 적응하게 되면 1년, 2년이 있어야 되는데 너 나이 어떡할래? 결혼 어떡할래? 시집 어떡할래? 현실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네 지난번에도 이직한다고 해놓고 학원 다 끊어놓고는 결국 안 했잖아 하는 그런 네. 약간 내 스스로 약점들이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콕콕콕 찔리는 그런 비판적인 부모자의 목소리가 막 들려요. 그런 것들을 알아채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부모자의 목소리다를 네. 알아채고 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반박하는 겁니다. 점수는 경력은 뭐 혼자서 막 그렇게 생각해. 네 점수도 없고 경력도 없는데 어디 갈래? 라고 했을 때 점수는 따면 되는 거고 그죠? 그쵸. 노력해서 내가 지금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 80점인데 100점 만점에 80점인데 그거 하기 위해서 100점까지 필요하면 그거 하면 되잖아. 난 할 수 있어. 라고 정확하게 굉장히 정확하고 명확하게 반박 해야 되죠. 네. 그리고 적응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가지고 이거 막연하게 잘했으면 좋은 마음이 이제 내 스스로도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만 야 너 그 적응하는데 2년 3년씩 걸리고 결혼하고 뭐하고 하면 야 네 나이 얼마 되겠다 40 되겠다 뭐 50 되겠다 뭐 이렇게 혼자서 막 생각하는 걸 딱 잡아서 또 반박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직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직을 해서 적응하는 기간 해봐야 1년이다. 혹은 6개월이다. 6개월 안에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내 나이 그때는 이렇고 지금 이렇게 준비해서 결혼하면 되지.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른의 자아를 활성화시키는 걸로 이렇게 반박을 하고 괜찮아. 반박이 중요하구나. 대부분이 걱정하는 데서 멈춰 있잖아요. 그냥 걱정해서 계속 돌잖아요. 제자리.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네. 두렵고. 네. 그러면 또 드라이버 메시지가 와서 막 배우고 또 다른 사람들 만나서 술 먹고 만나자. 그게 불안하니까 그냥 남들 하는 거 그냥 해서 불안한 마음만 이렇게 눌러놓고.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반박 아니야. 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은 개인이 힘을 가져야 돼요. 누가 옆에서요. 대표님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해도 결국엔 내가 그쵸. 하지 않으면 고맙다. 에서 끝나는 거지. 그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거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잘하려면 좀 팁, 요령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반박. 강하게. 반박을? 예, 강하게 힘을 요것은 어떤 아주 그냥 뭐라 그래 힌트처럼 드리는 그런 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단 한 가지. 그냥 힘을 가져야 돼요.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다라고. 잠깐 아침에 일어날 땐 비슷하네. 학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예전에 저희가 아침잠이 많아서 잘 못 일어날 때 네. 어릴 때 아침에 되게 잘 일어나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아침에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찍 자는 거 말고. 그랬더니 그냥 일어나는 거라고. 이게 요령이 없다. 그냥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일어나는 거. 그때 이해를 못했거든요. 네. 또 어느 순간 이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일어나는 거. 다른 걸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반박도 그냥 하는 거네요. 내가 반박을 해야 된다. 왜냐면 반박을 어떻게 하지? 생각하면 또 불안이 오고. 네. 네. 그러면 다른 걸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이것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다이어트를 하고 헬스장을 끊으면 헬스장 그냥 일단 무조건 눈 뜨고 일어나서 운동화 해야지. 아니면은 거기 운동화 여러 켤레 놔두고 오는 거지. 그죠? 에어컨 끊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해야 된다. 그래서 힘을 가지고 어쨌든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이것을 좀 근데 사실은 명확하게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힘을 가지라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반박하고 괜찮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네 자신을 믿어. 사람은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못 믿고 그러다 보면 자꾸 내 약점이 또 보여요. 맞아요. 그걸 메꾸기 위해서 엉뚱한 걸 또 배우고 또 이게 도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박하고 허가하고 그 다음엔 그냥 끝이 아니라 내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무언가들을 계획하고 그래서 조그만하게라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직을 망설이는 사례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뭐냐 적는 거죠.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걸 막 커다랗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1번 쪼개 나가는 거죠. 2번 3번 그리고 나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긍정적인 사람 만나고 내 자유로운 아이의 그쵸, 자아를 네.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아주 그냥 총성 친구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괜히 막 걱정 같이 싸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그러면서 이 내 안에 이 마음 상태인 이 자아 상태를 골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일깨우는 작업들이 필요한 그 약간 거죠.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여기서 저 물을 한 번에 건널 수 없으니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들을 하나씩 놔서 하나하나 지으면서 징검다리를 놔서 건너가는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네요. 너무 좋은 비유세요. 왜냐면 네. 한 번에 건너 가다가 보면 또 못 가거든. 네. 못할 줄 알았다. 그래서 이렇게 또 포기하게 올라오니까. 되는. 맞아요. 네. 일단 저희가 네.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용적인 팁들을 최대한 주고자 하는 마음에 되게 실용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책에도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에필로그에 네. 남에게 미움받을 수는 있어도 스스로를 미워하지는 않도록이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이 문구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이 힐링되는 느낌을 받으면서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책 제목이 감정 수업인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 붙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도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실용적인 팁도 많이 있겠지만 그냥 읽다 보면은 스스로가 뭔가 치유되는 느낌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네. 그 어떤 감정 혹은 마음 이런 것들로 고생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독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당부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쓰면서 제 스스로 이 책의 픽? 왜 오늘의 네, 픽 이런 네, 거 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일까? 근데 나는 이거 있어 하는 게 있거든요. 어떤 거였어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는 늘 성취나 성공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지? 네. 네, 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내 안에서 나를 자꾸만 막아서는 그런 목소리들도 제거를 하는 것. 네. 그게 더 퀀텀을 하고 더 목표로 그러네요. 나아가는데 네.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네, 그것이 이 저자로서의 픽입니다. 큰 깨달음을 주는 멘트였네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